예, 3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교시에서는 큰 주제가요, 정규화, 그리고 사후 정리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후 정리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수업이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규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코드 설명 좀 할 것도 있고 하니 살펴보면요, 데이터 정규화, 즉 결국은 웹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존재할 거예요. 예를 든 게 전화번호 또는 뭐 주민번호도 가능할 거고요.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전화번호 입력 폼과 같은 정형화된 형태의 입력 데이터들도 존재를 할 겁니다. 검사해 줄 필요도 있겠죠. 네. 만약에 우리가 전화번호를 수집한다 라고 했는데 시작점은 3자리 010, 뒤에 4자리 1, 2, 3, 4, 그 뒤에 4자리 5, 6, 7, 8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게 되겠죠. 또 논리적으로 동등한 문자열로 데이터를 정규화하고 처리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정규화를 할 때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대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즉 하이픈 기호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빼내면 문자들 다 버리고 숫자들만 가지고 취합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 맞아요. 교재에서도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냥 간단한 교재를 읽어보면은 그냥 숫자가 아닌 글자를 모두 없애고 그 형식을 바꾸면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코드를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정규화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2g 코드에서는요, 이런 데이터 정규화의 관점으로 바라본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중복 데이터요. 중복된 2g을 단순히 리스트에 추가를 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ng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즉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그런 빈도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장황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 계산이 없다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에 해당되는 결과를 보면요, 빈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이 없는 ng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중복이 없는 ng의 총 숫자는 감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 ng의 숫자는 바뀌지 않겠죠. 어떤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추가로 나온 코드를 변경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좀 배제를 시키고 정규화에 해당되는 ng 중복 배제, 그리고 해당 ng이 2g이 몇 번 반복적으로 나왔는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를 변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이고 잠시만요. 자, 단어의 반복 횟수를 계산하고 빈도에 따라서 정렬을 좀 해줄 것이고요. 많이 나오는 것들을 앞쪽으로.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같은 의미를 갖는 건데 대소문자에 따라서 다른 거로 구별될 수도 있거든요, 단어가. 그런 것은 좀 해결을 하자. 그래서 컨텐츠를 전부 다 어퍼케이스로 전부 다 바꿔서 대소문자를 추가해서 이 코드를 추가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쓰려는 것은 카운터 객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카운터 객체. 이제 이 카운터 객체를 사용할 때 추가적인 임포트 문장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컬렉션
해당되는 패키지 내에 있는 카운터 클래스를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임포트 문장은 지금 제가 캡처를 안 했는데 임포트 문장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딱 보니까 어떻게 했냐, n그램에서요, n그램에서 일단 클린인풋 똑같이 갑니다. 아까 함수에서 수정하면 돼요. 컨텐츠를 얻어내고요. 이렇게 되면은 문장 단위로 뜯고 단어 단위로 뜯어가지고 들어온 최종적인 녀석이 들어오겠죠. 리스트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ngrams라는 카운터 객체. 그리고 ngrams 리스트 객체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의 센텐스 단위, 문장 단위로 구분을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 보면 new ngrams라는 객체를 리스트를 만드는데 리스트에서 해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운터 객체에 지금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인 문장을 통해서 반복을 돌 때마다 문자열로 반환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준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get ngrams from sentence에서 ngram을 반복을 시키면서요, 조인을 시켜주죠. 그쵸? 조인을 시켜서 처리를 할 겁니다. 즉, 결국은 이 ngram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딕셔너리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리스트하고 바로 결합이 안 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조인을 결국은 쓰는 거예요. 조인 문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리스트에다가 익스텐드를 시킬 겁니다. new ngram에 해당되는 것으로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줄 겁니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코드가 하나 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ngram을 딕셔너리에 추가하고 값은 해당 ngram에 몇 번 나타나는지 나타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카운터라는 객체를 이용하면 그 방법을 요거 문장 하나만 더 추가해 주면, 그리고 업데이트 시키는 부분만 하나 더 추가해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ngrams는 결국은 카운터 객체이기 때문에 카운터가 업데이트 돼야지만 적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업데이트 시키는 코드가 한 줄 더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하자. 이 코드 실행하는 내용을 잠깐 먼저 보시면요, 지금 이 문장 코드고요, 똑같은 코드인데 ngrams 부분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도 고쳐야겠네요. 리스트 구성.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요, 출력 형태가 좀 다릅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르죠. 그렇죠? 보니까 파이썬 소프트웨어, 이거 ngram으로 표시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42. 42번 나왔네요.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41. 오브더가 36회. in python 32. in the는 25. 이런 형태의 딕셔너리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일단 중복도 배제시켰고, 그리고 해당되는 문장의 횟수에 따른 정렬도 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이 카운터 객체를 이용해서 정규화를 해주시면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써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라면 카운터를 쓰시는 게 더 좋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규화를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 정규화를 할 때는 체크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고려사항 같은 거죠. 그래서 대사문자로 다른 단어의 동등성도 체크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럼 우리 어퍼케이스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코드에 적용 안 돼 있는 것들, 유사 단어는 동등성을 체크해줘야 됩니다. 코드를 추가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first라고 쓴 것은 1st는 first랑 같은 뜻이죠. second, end라고 쓴 것은 second와 같은 뜻이 됩니다.
이것들은 같은 것이다 라고 체크해서 처리해 줄 필요도 있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저런 문장들이 있다라는 조건 하에 걔네들을 전부 다 변형해 주는 코드가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또는 일관성 없는 하이픈을 제거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즉 하나의 단어로 연결해서 취급하는 기능도 필요할 겁니다. 이때 고려할 사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고려사항이요, 널리 사용하는 하이픈이 들어간 구절. 그래서 교재에서는 old to common 이라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잘못하면 하이픈 막 지워버리면은 그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그렇다고 무조건 공백을, 하이픈을 공백으로, 즉 대시기호를 공백으로 바꿔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영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데 한글이라면은 좀 달라질 겁니다.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한글이라면 더 고민해야 될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저런 다시기호나 이런 거는 거의 많이 사라지게 되겠지만, 즉 하이픈 기호는 많이 사라지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한글의 우수성, 똑같은 의미를 갖는데 다 글자를 막 이상하게 쓰는 거 있죠. 우리 해외에 갔는데 뭐 일본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일본에 갔는데 해당 숙소의 평가를 한글로 남겨주는데 그 한글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하려고, 외국인들이 알 수 없게 하려고 한글을 예를 들어서 후 적혀 있는 이런 후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고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는 후인데 위에 있는 대시를 안 쓰고 이렇게만 쓰는 경우도 있을 텐데, 물론 이런 표현은 타자 입력에서는, 자판 입력에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은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럼 의미가 같은 것인지 동등성 체크하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서 그건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있는 데이터에서 최대한 정형화, 정규화 시킨 데이터를 추출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정규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나온 얘기는 사후 정리 부분입니다. 네, 사후 정리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코드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오픈 리파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오픈소스로 구성되는 것이다. 구글에서 개발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의 저기는 확장은 개발 중지시키고 오픈소스로 전향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그램 쪽에서 오픈 리파인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를 사용을 하면 코드에서 정리하는 작업의 한계를 운영 프로그램에서 좀 처리할 수 있다. 즉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픈 리파인의 간단한 기능으로서 필터링하는 부분하고 정리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오픈 리파인을 다시 사용을 하려면 이 소프트웨어를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크롤링하는 관점에서는 좀 멀어지게 되죠. 그쵸? 크롤링이 전문적으로 가야겠다라면 오픈 리파인을 계속 공부하셔야겠죠. 근데 오픈 리파인을 공부하기에는 우리가 그 또 드래프트 문서를 전부 다 권고안이라든지 이것을 기터브 페이지에서 또 참조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학습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배제를 시킬 겁니다.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보셔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쭉 훑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시만요. 잘못된 코드가 잘못 BT가 정리됐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요. 사후 정리까지 끝났고요. 문제를 하나 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 166페이지에 했던 것, 즉 함수 4개짜리로
구분을 해서 결국은 문장 단위, 단어 단위로 n그램 만들어내는 게 있었죠. 근데 거기 정규 표현식을 잘 보시면요, 모든 숫자를 다 지워요. 숫자를 다 지워버립니다. 불필요하다 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숫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숫자가 필요한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단어들의 2g을 추출을 하는 예였는데요. 정규 표현식을 좀 수정을 하면요, 직접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단순해요. 답을 거의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자, 일단 표현식을 수정을 해서 해당 URL에 우리가 똑같은 URL 그대로 쓸 거고요. 그 안에 숫자로만 돼 있는, 단어가 아닌 숫자만으로 돼 있는 2g을 추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제 설명 이해되셨죠? 즉 아까는 단어 단위의 2g이었는데 우리는 문자 다 날려버리고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2g을 추출하자. 그렇게 해서 해당 코드를 작성하시고요. 코드 파일하고 실행 결과 캡처하셔가지고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두 가지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제출 방법 똑같습니다. 이 CTL 사이트에다가 제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본 것처럼 소스 파일하고 실행 화면 캡처를 zip 파일도 압축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RAR 파일 올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RAR 파일 올리지 마시고요. zip 파일도 통일했습니다. zip 파일 하나로 압축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이름은 본인의 학번과 띄어쓰기 또는 언더라인 주셔도 되고요.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는 zip 파일 하나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다 이해되셨죠? 이거 말고도 우리 정규 표현식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크롤링을 하다 보면 정규 표현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에 대한 것을 조금은 아주 단순하지만 고민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과제를 드려봅니다. 아주 간단한 변화만 있으면 됩니다. 코드 바뀔 게 거의 없어요. 기본 코드는 다 안 건드려도 되고요. 정규 표현식 부분만 수정을 하시면, 이렇게 너무 답을 주는 건가? 하여간 정규 표현식 부분을 수정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서 실습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8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자연어 처리에 대한 것, 즉 자연어를 읽고 쓰기에 해당되는 것을 학습하는 9장 자연어 읽고 쓰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최근에도 다시 또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죠. 네, 여러분들 건강 그리고 개인 위생들 철저히 좀 조심하시고요. 아마도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으로 시험 보실 테니까 뭐 코드를 작성해라 이런 것보다는 아마도 개념적인 것을 많이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드를 간단하게 물을 수도 있고요. 뭐 이미 파이썬들을 다 공부하셨던 부분이라서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도 잘 보실 수 있게, 지금도 보면은 꼭 마지막 날 돼가지고 그 수업을 일요일날 저녁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날짜에, 적어도 해당 날에 미루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늦게 듣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막바지에 닥쳐가지고 들으시다가 일요일날 그 CTL 사이트가 많이 몰리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해당 서버가 학습 과정을 중간에 놓쳐서 이 사람이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서버가
과부하가 걸려서 동작을 반응을 안 보인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석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